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송낙환 평민시사평론가, 관악신문 논설위원. 이 글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3월 1일에 관악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고 말았다. 작년에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이번 회담이 비록 합의문 없이 결렬되었지만 두 나라 간 회담의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을 내놓는 것으로 비핵화를 한 것으로 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 반면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로 이른바 포괄적 합의를 해야 비핵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핵화 회담을 시작할 때 미국은 불가역적 CVID를 목표로 일괄 타결을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접근,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일각에서는 북미 비핵화 회담이 스몰딜 혹은 배드딜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던 게 사실이다. 북한 측이 주로 사용하는 살라미 전술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 전술을 말하는 것인데, 살라미라는 말은 소금에 절인 이탈리아식 소시지를 뜻하는 것으로, 짜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썰어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빗대어 여러 현안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 협상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할 때 사용된다. 말하자면 먼저 영변의 핵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시설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또 다른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협상 전술을 말하는 것이다. 작년에 미국 측이 일괄 타결을 주장하다가 북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타결 방식으로 양보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왜냐하면 살라미 전술로 협상을 하게 되면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로 사실상 비핵화가 종료되고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남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카드로 사실상의 전반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전술을 보더라도 북한의 의도는 결국 영변으로 제재 해제라는 미 측의 양보를 얻어내고 지연 전술을 통해 핵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만들어진 합의문까지 내팽개치고 회담장을 걸어나와 결국 제2차 북미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북미 간의 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딘가 안개 속 같았던 북미 회담에서의 북미 양측의 목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애매하던 북미 간의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수확이며, 목표가 뚜렷해졌으니 해결책도 나오기 쉬울 것이라는 논평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앙집권적 1인 전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거기에다 3대 세습이라는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는 전근대적 정권 세습의 양태를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로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제재 속에서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핵은 북한 체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체제 변동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더욱이 북한에는 타 사회주의 국가에는 없는 주체 사상이 있고, 바로 이 주체 사상에 의해 북한 체제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주체 사상에 의해 북한 사회가 운영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체 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정치적 이론, 적용원칙 등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론은 주체 사상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면 그 본질은 수령 독재 체제의 정당화에 있다. 그것이 정치사회적 생명체론이라는 이론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에 의해 체제 자체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체제의 변동 없이 어떻게 체제 유지 수단으로 개발한 핵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북미 회담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동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고도 남을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재로서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어느 평론가들도 이러한 희망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논평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은 아쉬운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김정은과의 우정을 과대 표현하고 북한의 독재 체제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는 북핵까지도 스몰딜 성격으로 끝내려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어 왔다. 미국의 정보 분야 대표 6명은 지난 1월 말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발언했다. CI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DNI는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장 DIA는 1년 전 존재했던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통하고 남한의 학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을 가진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씨도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에서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말한 적이 없다. 금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만 봐도 그렇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핵의 추가 제조 실험 사용 거래를 않겠다고 말했다. 핵을 더 이상 만들고, 실험하고, 사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않겠다는 것이지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주체이지 핵 폐기의 객체가 아니다고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몇 가지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봤을 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살라미 전술로 미국과의 몇 차례에 걸친 핵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내서 부분적 합의로 체면을 살려주고 결국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말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변동을 추구하면서 핵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 보유국이 된다면 남북은 군사적 무기의 비대칭성에 의해 안보상 대단한 불균형적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럴 때에는 주변국들에 의해 소위 공포의 균형 현상이 빚어졌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핵을 개발하자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잦았던 인도가 핵을 개발했고, 또 이어서 인도와 종교적 분쟁을 자주 벌였던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다.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포의 균형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이웃 일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플루토늄이 47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플루토늄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일본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6개월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2019년 1월 28일자에 실린 내용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또 대만도 들썩일 것이다. 남한의 경우 아무리 북한 대비 경제력이 우세하다 해도 무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안보상의 균형을 위해 핵무기 보유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이 핵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의 강화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법.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군산비행장에서 보관하다 미국 콜로라도 공군기지로 철수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다른 나라에서 핵을 사오는 방법, 그리고 핵을 제조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도 경주 월성 원자로에서 매년 핵무기 416개를 생산할 수 있는 2.5톤 분량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1조 원의 예산에 1,000명 정도의 요원이 확보되면 6개월 내에 핵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한다. 월간중앙 2019년 2월 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온통 핵국가로 되고, 긴장은 고조되며 평화와는 거리가 먼 환경으로 돌변하게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이렇듯 위험한 변수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로 남한의 북미에 대한 조정 역할이 더욱 정교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며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